안녕하세요. 저는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과 연구원을 함께하고 있는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논문 주제는 그렇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가? 네, 이게 저의 논문 주제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인간과 의미가 달라서 인식하지 못할 것 같고 다만 어떤 프로그램된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반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다양한 의견이 아직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거부감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인식한다고 라고 하면요. 제가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 아내 때문입니다. 네, 아내가 뉴질랜드에서 박사과정 하는 동안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이제 정상 학생들이 아니라 이 자폐증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끔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좀 어려움을 토로하곤 했는데요. 그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너무 힘들다. 얘들이 말을 해도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자기 안으로 파고드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일단 해야 뭐가 또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런 점들이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저도 이제 외국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서 그러니까 랭귀지 트랜스레이터죠. 구글 트랜스레이터처럼 언어를 바꿔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학생들한테도 이모션 트랜스레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대화 중에 그 대화에서 어떤 이모션을 캐치하고 그 이모션을 스마트폰이나 로봇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그 학생들이 그 감정을 보고 감정 카드처럼 로봇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동기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오클랜드 대학 공대에서 관련 로봇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제가 이제 로봇 감정인식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는데 지금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의 장점을 아십니까? 이야기. 아까 이전에서도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대 언어 모델들이 단점이 있습니다. 말을 너무 잘 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각 효과가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환각 효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소설책 아니면 노래 가사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서사나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 다 지어낸 겁니다. 실제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가짜인데. 내가 알고 있는 현실 너머의 것을 생각하고 또 이해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우주의 지층을 넓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비록 진짜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짜 이야기라도 인간의 경험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짜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간접 경험을 하고 못 느껴보는 것들을 느껴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면 인공지능 역시 인간의 뇌를 모방한 딥러닝을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챗GPT 같은 환각효과 이야기를 이용하면 오히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인공지능을 가리키는데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연구의 새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인공지능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요. 특히 자연어 처리 모델, 그러니까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데이터 품질과 양. 근데 이 데이터 품질과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몇천 개 이런 게 아니고 뭐 몇백만 개, 뭐 몇천만 개 이런 큰 양이 되어야지 아직은 인공지능이 제대로 학습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사람이 다 적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정확한 토픽으로 가져온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면 특히 한국어 감정 모델을 저는 이제 오클랜드대에서 영어 감정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한국어 감정 모델을 만들려고 하니까 특히나 데이터 부족 문제가 좀 더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구축된 데이터가 지금 별로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챗GPT를 활용하면 무언가 데이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챗GPT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일단 챗GPT는 뭐 이야기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네, 어떤 정확한 시드 값만 주면 그 시드 값으로 다양한 센텐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양도 거의 무제한으로 제한 없이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인간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서사나 경험을 배우듯이 챗GPT를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 마찬가지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챗GPT를 이용하면 몇 가지 효과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인간 주석자의 부담이 감소됩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텍스트를 발췌한 후에 텍스트를 한 3-4명의 어노테이터들이 이거는 기쁜 감정이다, 이거는 놀란 감정이다, 슬픈 감정이다, 이걸 이제 전부 다 하나씩 체크해서 그 중에서 뭐 절반 이상 동의하는 거에다가 감정을 매기는 식으로 했는데 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뭐 100만 개를 하려니까 계산해보니 18명이 한 18년을 작업해야 되는 그런 네, 뭐 박사 과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 양의 그런 인력이 소요가 된다고 했었고요. 그러면 챗GPT를 이용하면 그런 굳이 또 다시 사람이 그런 단순 노동 작업을 계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기계가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런 단순 노동 작업을 손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또 한국어 감정 데이터셋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감정이 고유하다는 게 좀 다릅니다. 나라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의 정 같은 감정은 영어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정을 뭘로 번역하지? 감정 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마땅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나라들마다 각각 고유한 감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심지어 어떤 아프리카 부족은 화나다는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감정이 없는 나라도 있고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만 쓰는 감정이 있고 일본에서도 일본만 쓰는 감정이 있고 일본은 뭐 예를 들어서 햇빛을 바라보며 느끼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있답니다. 우리는 이제 말로 풀어야 되지만 거기는 또 그런 감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영어 데이터셋이 풍부하다고 해도 단순히 번역을 해서 데이터셋을 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감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뿐더러 번역했는 그 퀄리티가 원래 우리 한국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대학교 인문 콘텐츠 연구소에서 아주 좋은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어 사전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 사전에 단어가 가금스레라는 단어가 있다면 여기는 의미가 있겠죠. 불쌍하고 가여운 데가 있게. 그러면 이제 용례는 책에서 발췌한 용례, 할머니는 부모 없는 아이를 가금스레 여기셨다. 그리고 이런 한국어 사전이 있는데 우리말 사전, 이 사전에 아주 많은 어노테이터들이 작업을 하셔서 네, 여기다가 감정을 23가지를 다 붙이셨습니다. 네, 감정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가금스레는 연민이다 라는 식으로 약 2만 개 단어에다가 감정을 다 붙이셨습니다. 네, 아주 대단한 작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기본적으로 단어 19,617개에 각각 해당하는 감정을 가진 데이터셋을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주 좋은 데이터셋인데 이게 활용 방법이 조금 난해했습니다. 이게 좀 센텐스가 있어야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단어만으로 학습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고 기존의 여러 가지 방법들, 뭐 동의어 교체, 역번역, 무작위 상기, 뭐 삭제 교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생강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 기존의 센텐스가 있는 문장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단어만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에다가 저희가 이 한글 사전, 우리말 한글 사전에 있었던 단어를 넣고 그 감정을 같이 넣어주면서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느닷없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놀람의 감정을 내포하는 일상의 문장 20개를 만들어줘라고 치면 챗GPT가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제는 느닷없이 강한 비가 내려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느닷없이 전원이 나가버려 허우적대던 그날의 기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챗GPT에 똑같이 쳐보셔도 뭐 똑같은 건 안 나오겠지만 그때그때 다르게 나오니까 그래도 꽤 그럴싸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감정을 설명하는 문장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단어마다 20개씩 데이터를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서 총 2만 개 단어니까 곱하기 20 하면 약 40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챗GPT API를 이용했고요. 한 24시간 컴퓨터 돌렸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 했다면 뭐 10년 걸렸으려나? 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은 일단 한국어 감정을 포착하는 센텐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감정 모델을 만들었을 때 정확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효과를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은 해결이 됐고요. 앞서 강연들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이제 더 설명하지는 않겠고 저희도 버트,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이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챗GPT에도 똑같이 사용이 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요즘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인터넷에 있는 책이나 뭐 아니면 위키디피아, 뭐 아니면 여러 가지 텍스트들 그런 것들을 몽땅 다 읽어서 학습을 해서 이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한 겁니다.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매우 가깝다 아니면 매우 멀다. 그래서 이 유사도를 이용해서 인간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이해를 하는데 이 유사도를 이용해서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나와야지 더 적합한 문장이 된다. 아니면 콘텍스트, 센텐스에서 어떤 콘텍스트로 이 단어들이 이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비약적으로 그 이해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버트 모델이 기본 모델인데요. 버트 모델 후에 로베르타라고 하는 버트보다 10배 더 많은 데이터로 프리트레인이 된 모델이 나왔고 또 그게 또 플러스가 돼서 로베르타 같은 경우에는 영어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국어 약 100개 언어 데이터를 더 학습을 시켜서 XLM 로베르타 라지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 모델을 이용하면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같이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 모델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이 모델은 다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100가지 언어 그리고 뭐 다양한 언어로 함께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이런 감정 인식이라는 게 로봇이 AI가 인식하는 사람의 감정은 사람처럼 공감을 해서 느낀다기보다는 약간의 분류의 문제입니다. 고양이냐 개냐처럼 뭐 꼬리가 길고 왈왈 짖는다 하면 고양이가 아니고 개라고 분류하는 것처럼 이 컴퓨터
컴퓨터의 경우에도 인간의 감정을 느껴서 공감한다기보다는 어떤 단어들이 아니면 어떤 콘텍스트에서 이용되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더라 라는 거를 분류적으로 확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 작업을 할 때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생성됐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켰는데요. 세 가지 큰 스텝으로 학습을 시키고 평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학습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게 단어밖에 없었는데, 단어 한국어 사전이니까 만일 단어와 감정만으로 학습을 시키면 모델의 성능이 어떨까?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단어만으로 하면 아무리 인공지능이 똑똑하다고 해도. 두 번째는 단어의 의미를 더 넣어주면 좀 더 이해를 잘할까? 아까 가금술의 어떤 단어의 뜻이 있었죠. 그 뜻도 함께 넣어주면 좀 더 인식을 잘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GPT로 생성된 문장 40만 개를 더 넣어주면 학습에 그러면 이 모델 인식률이 올라갈까? 여기서 테스트 셋은 아까 단어 사전에 있었던 용례를 이용했습니다. 책에서 발췌한 문장들 그 용례를 테스트 셋으로 이용했고, 책에서 이미 발췌되어서 그 감정을 나타낸다고 이미 다 분류가 되었던 데이터셋을 테스트 셋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의 감정을, 문장에서 나타난 감정을 잘 이해하는지 테스트하기에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 이 감정들이 크기가 좀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감정들은 자주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기쁨 같은 감정들, 그런 건 엄청 자주 나오고, 아니면 뭐 원망이나 뭐 슬픔 같은 감정들은 비교적으로 아주 작게 나올 겁니다. 실제로 많이 표현을 안 하니까. 아니면 뭐 문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심지어 한 20배 정도까지도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 중요한 건 데이터셋 간의 그 라벨 간의 크기, 그러니까 밸런스된 데이터셋의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밸런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챗GPT에 또 한번 이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그 20개뿐만 아니라 40개, 100개, 200개도 만들 수 있으니까 부족한 감정들은 더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많이 만들어진 건 좀 쳐내고, 그래서 감정별로 23가지 감정에 하나 중립 감정까지 해서 24가지 감정별로 2만 개씩 끊었습니다. 만들어서 총 48만 개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이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면 좀 더 모델의 정확도가 올라가는지 또 테스트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에크만의 6개 감정, 지금 한국 감정은 24가지인데 한국 감정으로 했을 경우에 외국에서는 보통 에크만의 6가지 감정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외국 논문들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모델 성능을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좋다, 24가지하고 6개를 비교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한 감정 모델로 학습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평가 지수는 F1 점수를 사용했고요. 공학 쪽에서는 F1 점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지금처럼 감정의 수가 많이 다를 경우에 그 적합성을 균형을 계산해서 좀 더 정확한 정확도를 표출하기 위해서 F1 점수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단어만으로 학습했습니다. 2만 개. 24개 감정이었고요. 의외로 높게 나왔습니다. 24개인데 41%. 네, 그러면 그 용례에 나왔던 그 감정, 센텐스와 감정을 얼마나 잘 예측한지 봤더니 약 41% 정도. 좀 혐오, 분노, 슬픔 이런 건 조금 잘 했는데 중립, 질투, 선행 같은 건 거의 0%로 거의 맞추지 못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어에다가 의미까지 한번 학습해 봤습니다. 단어 2만 개, 의미 2만 개, 총 4만 개입니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46%. 네,
의미를 주니까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네요. 모델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낮은 성능 중에서도 중립이나 연민 공포가 아까 0%에서 그래도 한 17%, 25% 정도로 조금 더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46%면 뭐 절반은 틀린다는 건데 그러면 아직 모델로서 활용도가 좀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챗GPT로 생성된 40만 개의 센텐스를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73%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40%에서 약 30% 정도 상승을 했고요. 73%면 10개 중에 7개 이상 맞춘다는 건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 건데 감정수를 생각해보면 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지금 6개, 2개 이런 게 아니고 24가지니까 랜덤으로 만일 감정을 예측했다면 4% 정도 되려나? 그렇죠. 근데 지금 73% 정도 나왔다는 것은 꽤 정확하게 감정을 예측했다는 거고 사람이야만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만약 텍스트에 있는 거 책에서 문장을 보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감정을 24가지 중에 하나 찍으셔야 된다 한 얼마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좀 슬픈 얘기지만 제가 아는 분들 몇 분 테스트 해봤는데 절반 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맞추는 게 왜냐하면 그 콘텍스트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배경 지식을 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게임을 안 하신다면 누가 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했는데 이 게임 뭐 새벽까지 했다고 하면 이게 무슨 감정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게임을 해서 새벽까지 했다면 이 게임은 뭐 명작이니까 기분 좋았겠다, 뭐 망게임이니까 기분이 나빴겠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겠죠. 네. 하지만 사람은 어차피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처럼 모든 경우에 대응해서 예측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그 감정마다 데이터셋을 챗GPT로 만든 센텐스를 다 동일하게 맞췄을 때 24가지 감정별로 2만 개씩 해서 학습을 시켰더니 이번에는 좀 더 올라가서 75%까지 2%더 향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요. 이 데이터가 상황에서 가져오다 보면 균형 있게 갖춰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들쭉날쭉한데 이런 챗GPT를 통해서 데이터 증강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균형을 맞춘다든지 부족하면 더 만든다든지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크만의 6가지 감정을 활용하면 81% 그리고 데이터셋도 균형 잡힌 걸로 하니까 82%까지 올라갔습니다. 해외 논문에서도 6가지 감정으로 영어 문장을 학습했을 때 가장 높은 인식률은 80%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100%가 안 되는 이유는 저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감정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의 이 강의를 보셔도 대부분은 재미가 없으시겠지만 어떤 분은 재미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10분 중에 한 2분은. 그러면 이제 이게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으로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의 감정 감정까지는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또 뭐 아니면 비꼬는 말투라든지 아직 이런 거는 좀 잘 못 잡아내기 때문에 이런 모델의 한계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82%면 꽤 정확한 감정 예측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연구의 결과였고요. 저희 연구에서는 이렇게 챗GPT 생성형 언어의 환각 효과, 이 가짜를 지어내는 효과를 오히려 이용하면 사람처럼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가리키는 거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가리키는 건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 작업의 기반이 사람이 이미 해놓은 그 한국어 사전에 감정을 정확하게 해놓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이렇게 인간과 기계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